네, 안녕하십니까. 일호학당 김태경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물상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정묘일주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주 공개 통변을 신청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물상론에 대한 저의 의견을 이렇게 좀 물어봐 주셔서 거기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멸주 선생님께서 이제 어제도 매일 이제 같이 이렇게 봤지만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무토를 뭐 큰 산, 이렇게 감목 큰 나무, 봄철에 풍부한 수기, 개수, 따뜻한 온기, 화인성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물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주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었는데 이런 물상론에 대한 저의 관점도 궁금하다고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이제 감사하다. 네. 왜냐면은 이제 이 인수가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저도 굉장히 질문이 많았고 그 학교 다닐 때에도 이렇게 보면은 재수없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니 선생님이 수업을 빨리 끝내주려고 하는데 쓸데없는 거지 질문하는 이제 바로 그게 이제 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그랬냐면 이제 그 이제 재밌으니까 이게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자꾸 생기잖아요. 이제 궁금한 게 많단 말이에요. 자꾸 이제 질문이 생기고 호기심이 많고 이렇게 알고 싶고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인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정밀주 선생님도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굉장히 재미있죠. 네, 근데 이거 이제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게 재밌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저로서는 이렇게 질문 이렇게 계속 주셔서 굉장히 이제 감사하고 그래서 먼저 이제 크게 이제 감사하다는 이제 인사부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이렇게 이제 물상으로 이제 해석해 봤다. 많이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그 물상론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어제 이제 그 전에 어제 그 어제 이제 그 재운을 어떻게 통변해야 되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그 제일 중요한 문장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추가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슬라이드 부분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 부분이 이제 그 위에가 권록격의 관살이 강하면 마땅히 제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돈을 버는 때는 재운이 아니라 식상운이다. 이제 관을 제압하기 때문이다. 즉, 이 관이라는 것은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거단 말이에요. 안정을 추구하고. 이러니까 관성 자체는 이렇게 돈을 쫓는 사주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사주지. 그러니까 이 사주가 이제 돈을 크게 벌고 이러려면은 그렇게 그 안정을 추구하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는 식신에 관한 속담이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넌다. 그게 이제 관성과 인성, 관인상생의 그런 속담이잖아요. 이렇게 안정을 추구하고 안정을 쫓아서는 그 이제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돈을 벌려면 언제나 그 모험을 리스크를 감수하는 겁니다. 이게 식신상관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뭘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입을 안에만 있으면 그것이 이제 관성과 인성의 모습인데 그렇게 되면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관살이 권록격 사주는 이제 신인 강한 사주인데 그게 관살이 강하면 이 관살이 제압이 되고 즉 식상으로 관살을 제압이 되고 식상이 들어와야 이제 재를 생하고 이렇게 돼서 식상운이 되어야 돈을 버는 거지. 이게 재운이 들어오고 재운만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제 돈 못 쓰고 그런 거지 돈을 버는 운이 아니에요 전혀.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제 이거를 말씀 못 드리고 특히나 또 이렇게 그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질문 받고 이러면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저 혼자 떠드는 거고 카메라 앞에서 아직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예, 이거 굉장히 제가 또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고 이래서 제가 하여튼 중구난방이고 그래서 이제 어제 이 부분을 다시 또 이제 어제 동영상에 편집해서 넣어서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가 그런 제주도 뭐 이게 그 비디오 그때 편집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냥 오늘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물상론에 대한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상론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죠. 저도 20살 때부터 물상론을 했습니다. 물상론을.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명리학 사주 핵심강이라는 책을 1989년도에 보고 1990년도에 이렇게 이제 그 뭐 주위에 이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명리학 지도도 받고 막 이러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처음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뭐 물이 이렇게 흐르고 바위가 있고 해가 떠 있고 나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부족한 건 뭐다. 그러니까 여기는 화가 부족 이제 화가 부족하지 이게 뭐 태양이 없고 다른 건 뭐 바위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화가 없으니까 이사주는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제 책에도 이제 저 이렇게 그때 지도해 주셨던 분이 어린 나이에 그래서 지금도 또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뭐 황량한 벌판에 뭐 물 뭐 나무도 있고 뭐 다 있고 근데 물이 없다. 물이 있으면 얼마나 촉촉하고 좋겠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주는. 또 뭐 다 있고 그런데 뭐 목이 없고 뭐 이렇게 오행이 없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된 이렇게 잘 이렇게 갖춰진 동양화. 동양화식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이제 그래서 그림 그려서 이렇게 통변 사주 이렇게 감명하고 이제 이러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 사주를 한번 그림을 제가 그림을 전혀 못 그리지만 이 사주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해월에 태어난 을목이에요. 여기 이게 이 사주입니다. 이 사주. 이게 남자 사주인데 해월에 태어난 을목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호수가 막 이렇게 있어.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수양버들 뭐 갈대 수양버들 막 간목은 아니고 갈대가 막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멋진 그런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국가정원, 대한민국 국가정원, 순천만 국가정원 뭐 그거 아주 멋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지나가기만 하고 안엔 들어가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정화가 있어서 지지에 또 사화 미토도 있고 여기에 밝은 뭐 이렇게 불도 있고 미토 따뜻한 뭐 이렇게 화도 이렇게 화기운 뭐 불도 이렇게 잘 펴져 있고 술토 뭐 화로라고 할 수 있나 뭐 물상으로 얘기하자면 뭐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물도 또 이렇게 흐르고 있고 여기 바위도 이렇게 멋진 조경도 바위도 돼 있고 목화토금수가 다 갖춰진 사주예요. 네? 오행으로만 볼까요? 네. 을목, 해수, 사오미, 화, 정화, 금도 있고 술토도 이제 금의 고이기도 하고 개수도 있고 지지에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 사주는 목화토금수가 다 갖춰진 사주입니다. 뭐 굳이 이거를 뭐 이게 정화도 이렇게 이제 정화라고 한다면 뭐 병화는 태양인이고 정화는 뭐 등촛불 화롯불 그러는데 그거를 정화라고 하면은 병화는 태양이 아니니까 뭐 보름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름달 뭐 이렇게 가로등 불빛 얼마나 그 고고하고 이렇게 달빛에 이제 호응이 되는 형용사는 이제 교교한이라는 형용사가 교교한 달빛이 교교하다. 굉장히 이제 운치 있고 멋있는 그런 형용사가 달빛에 이렇게 호응이 되는데, 그럼 교교한 달빛이 이렇게 있고 아주 그 멋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으로 따지자면 부족한 게 없어요. 이 사주가 뭐가 부족합니까? 예, 목화토금수에. 근데 이 사주를 볼까요? 사주를 보면 제가 이제 사주에서 옆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해월에 태어난 인수격 사주인데 이게 지장간이 무갑임이잖아요. 인수격인데 천간은 이제 개수죠. 이게 편인이 굉장히 유력한 사주입니다. 편인이. 근데 이게 사해충이 돼 있고 지지가 무엇보다도 이게 해수가 아니라 사오미, 술은 화의 고고 이러니까 사오미 이제 화의 균이 굉장히 강해요. 월지 해수는 왕한 사화의 충이 되었으면 그러니까 꼭 사해 충이 되어서가 아니라 이 해수 자체가 지지의 화기가 더 강하잖아요. 이게 수기가 더 약합니다. 이게 사오미가 훨씬 더 강하단 말이에요. 술도 화의 고고 이러니까 지장간이 신정무 이거는 무경병 이건 정을기 이러니까 이 해수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지에서 봤을 때 월지가 해수긴 하지만 화의 기운이 더 강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천간의 구조가 보면은 이게 이 정화가 이렇게 있는데 정화가 지지의 사화 미토 사오미 술토에서 정화가 굉장히 식신이 유력한 이제 굉장히 유력한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개수보다는 이 식신이 더 유력한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 정화 개수가 이게 바로 편인이 도식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 개수가 정화를 꺼뜨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도저도 아닌 게 됐어요. 네.
인수격에서 가장 크게 이제 그 성격이 되고 상신이 되는 거는 이제 인성입니다. 저기 관입니다. 관. 이 경금. 이게 관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이거 좀 지워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인수격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 경금 정관이 금생수가 되고, 그래서 인수격 사주가 성격이 되고 이러려면은 관인상생의 구조, 이것이 이제 가장 이렇게 그 쓰임새가 잘 이렇게 갖춰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정화가 경금을, 그러니까 이 식신이 제가 그저께인가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착한 사주가 뭐예요? 식신이 유력하고 정관이 유력한 이 사주가 제일 착합니다. 식신은 어디에 뭐 이렇게 그 토를 달질 않아요. 네. 정관이 이제 굉장히 수능적이죠. 네, 알겠습니다가 정관이고, 그 다음에 좋은 게 좋죠. 이게 이제 식신이고. 그 식신과 정관 있으면 제일 착합니다. 이 사주는 제일 착한 사주예요. 제일 착한 사주. 하지만 이게 격의 쓰임새로는 이게 꽝이죠. 이게 인성을 쓰려니 이 식신이 너무 이렇게 관이 식신에 의해서 이제 극이당했단 말이에요. 네. 인성이 차라리 이게 관인상 인성이 더 강하든지 아니면 관이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식신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것도 게 아닌 식신이 너무 강해져 버려서 사람은 참 좋고 이런데 오행도 다 갖춰져 있고 이렇지만 이 사주는 신도 약하죠. 네. 일간도 이렇게 설계도 강하고 뭐 비견의 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은 참 좋은데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세속적으로 이렇게 그 쓰임새가 성취를 나타내는 그런 사주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이 사주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사실 뭐 이런 사주가 좀 많죠. 근데 그게 나쁜 사주는 전 나쁜 사주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난하고 이제 평범한 사주니까 좋지요. 좋은데 어쨌거나 그렇게 그 격의 쓰임새가 나타나는 확고한 쓰임새 이런 건 없지요. 네.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보면은 실제로도 그런 게 이 사주 보면 이 개수 편인 때문에 굉장히 나태합니다. 이게 만약 개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수가 이게 그 편인이 없다면 그럼 아주 이제 성실히 일하고 또가 이 사주에 천간에 뭐 재가 있거나 그러면은 아주 그 돈을 쫓아서 화생토 되는 예? 재와 관을 재를 굉장히 강하게 쫓는 식신생재돼서 그럴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좋게 말하면 사람이 편하고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 아주 나태한 사주, 이도저도 아니게 된 사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이 약하고 이러니까 지지엔 이렇게 또 재도 이렇게 술토 비토 재도 있고 막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도 돈 버는 건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그냥 그 조직에 언제나 이렇게 순응하는 그러니까 그냥 따라만 가는 어떤 성과도 못 내고 그냥 이제 다수에 묻어가는 이제 구조조정하면 그래 잘리게 되는 이제 이런 사주가 되죠. 네. 원만하고 그러지만 전혀 그 일의 능력 이런 것들은 매우 약한 사주. 이게 사회충도 돼 있고 막 이래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전혀 없고, 네. 사람만 좋고 이렇게 됩니다. 이 그림을 그리자면은 뭐 아주 그 멋진 그림이에요. 예. 사람 아주 좋아요. 인기도 많습니다. 네. 아주 뭐 이게 남자인데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인품도 뭐 원만하고 이렇게 또 편인의 이런 것도 뭐 있고 그래서 재미도 있고 그래서 뭐 여자들한테도 인기도 좋고 또 여자 그렇게 노는 것도 좋아하고 아주 뭐 좋은 사람이 하지만 이게 세속적으로는 별 이렇게 큰 성과를 낼 수 없는 이 쓰임새 자체가 그러니까 이 격을 봐야 되는 것 자체가 이게 쓰임새를 이렇게 보고 이 사주가 얼마만큼의 성취를 낼 수 있느냐. 즉 설하고식의 자평소원 이렇게 용신을 보고 그러면은 그것도 아주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보면은 그 레벨이 이렇게 이제 레벨이 높다 좋다 나쁘다 뜻이 아니라 식신격이 됐다도 그 레벨이 높고 낮은 게 있단 말이에요. 식신격으로 레벨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일주일 내내 80시간 100시간 일하고 그게 식신격으로 격이 높고 좋다 나쁘다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인수격으로 격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물정은 전혀 모르고 자기 그 오타쿠처럼 자기 전문 분야에 아주 그 엄청난 전문가가 되고 다른 거는 세상 물정이 전혀 모르는 이게 이제 그 세속의 기준의 격이 높다가 아니라 그 쓰임새가 아주 그 레벨이 높다 이거예요. 돈을 번다 이러면은 식신생재되고 뭐 상관생재되고 그러면 돈을 그냥 뭐 한 100억, 200억 벌어서 끝이 아니라 1000억, 2000억 버는 사주. 거기에 대한 만족, 계속 그렇게 계속 돈을 쫓는 사주.
내가 목표가 내가 1조가 되는 1조를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3천억밖에 못 버는 사주.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너 1,000억 원 벌면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 근데 아니, 자기는 3천억 1조를 벌어야 돼. 그래서 결국 번 게 3천억이에요. 이게 이제 그 제격으로 레벨이 높은 이런 사주예요. 이 사주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사람은 좋지만. 그러니까 이게 용신 찾고 뭐 희귀를 판단하고 이래서는 그런 레벨 판단이 안 됩니다. 이게 사주에. 얼마만큼의 그런 성취가 있느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그림으로는 얼마나 좋아요, 이 사주를. 물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자면. 근데 전혀 그것이 쓰임새를 알 수, 쓰임새가. 이 사주가 어떤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주. 이 사주니까 쓰임새면서 굳이 얘기하자면은 이 사주 그냥 뭐 인수격이 그냥 관을 쓰는 사주인데 뭐 그런, 응? 뭐 그런 이제 출세욕도 없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지 하고만 넘어가고 뭐 그런 사주죠. 그것도 나쁘지는 그것도 좋죠. 좋은데 이 사주가 그러면 직장에서 이렇게 성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기준에서 승진하고 뭐 이렇게 직장에서 인정받고 돈 잘 벌고 전혀 그렇지가 않은 사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편인이 도식을 하고 있는 사주인데. 그러니까 이 물상론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물상론으로 봐서는 전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대운까지도 봐서, 대운까지도 보면 이 사주가 초년에 이제 기축대운인데 이 사주가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이제 임묘진운도 나쁘지는 않고 뭐 사오민도 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 사주가 그나마 제일 예? 성과를 내는 거는 이 사주가 이제 재운이 왔을 때 이 사주는 이제 이렇게 이제 식상이 이제 저기 그 식신이 이렇게 이제 강한 사주니까 지지에서도 그렇고 네. 지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천간에서 이렇게 화생토가 되는 그러니까 초년이 이제 지지에서 사실 이렇게 지지에서 해자축은 이 사주가 크게 이제 무슨 뭐 그거를 뭐 이 사주가 이렇게 쓰임새를 크게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나마 이 사주가 천간에서는 무기토운이 재운이 와서 이 사주가 식신생재가 되는 이 개수가 기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수가 무토가 개수를 합거하고 기토가 개수를 억압하고 이래서 이 개수 편인 기신이 이것이 제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수가 자체가 근데 격 자체는 또 인수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희기가 달라집니다. 이거 이제 인수격으로 보게 되면은 이 유력한 이 정화 이게 미토 사화 미토 술토 이게 제도 인수격으로 보자면은 이 제가 이제 당연히 기신이 되고 식신도 안 좋죠. 왜 관을 극하니까 이 사주는 관인상생이 되는데 그게 인수격의 기본인데. 그러니까 인수격으로 이 사주는 깨진 사주예요. 그럼 식신격은 아니지만 이게 식신이 굉장히 유력하니까 식신을 이렇게 쓰려고 하더라도 이 사주는 개수 이제 해수 이렇게 있으니까 인성이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 이 식신도 맛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천간의 쓰임새가 이제 무기토가 되면은 그나마 내가 이제 추구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이제 인성은 약해지고 화생토 되고 이러는데 경신 임계가 되고 이러면은 이 천간의 경신 이 체 자체가 벌써 관성화 인성운이 오고 이러니까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떤 걸 내가 성취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이런 거는 약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게 그 천간과 지지의 그런 체가 되고 용이 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사주가 또 임묘준운에 와서 이사주가 임묘준이 되면 좋죠. 왜 좋아요? 이렇게 갈대숲이 이렇게 있고 버드나무가 이제 을목이 하나 있는데 임묘준이 와가지고 이게 더 같은 목이 많아져서 이렇게 나무가 더 많아지고 나무가 빽빽해지고 이러니까 또 좋다. 아니, 그러니까 해석은 뭐 물상론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도 뭐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물상론의 이렇게 그 허화실 장점과 단점을 보자면요. 물상론은 장점도 있죠. 이 세상에 뭐 단점만 있고 장점만 있고 이런 건 없으니까 다 이제 회색 색깔이니까. 근데 이제 장점 하자면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처음에 이해하기가 좀 쉽죠. 왜냐면은 이런 오행과 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그 그랜드한 그 컨셉이라서 그 개념 자체가 아주 그랜드하고 추상적인 개념까지도 포괄하는 즉 이렇게 이제 목기라고 한다면
상승, 발산, 개시, 출발, 시작 이런 게 목기지 나무가 뭐 땅을 뚫고 올라오고 그걸로 표상이 됐을 뿐이지 목의 기운, 목의 에너지, 목의 양상, 목의 성질, 목의 작용 이런 것들은 다 수직하고 올라서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시작하고 출발하고 봄을 나타내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추상적인 개념은 어렵고 이러니까 그냥 나무로 얘기하면 얼마나 쉬워요. 쉽습니다 아주. 네? 오행도 이렇게 나무로 생각하고 화라는 오행을 이렇게 발산, 폭발, 만개, 터지고 뭐 장렬하고 막 이런 화의 기운을 한마디로 발산하고 폭발하는 기운이거든요. 화는 이제 그 터지는 기운이단 말이에요. 확산이 이제 지나쳐서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불 뜨겁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쉬워요 굉장히.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이제 조우의 차원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물상으로 이해하면 그것도 또 쉽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주에 이제 수가 많고 이게 바위 덩어리가 있고 이랬는데 화가 없다 그러면 이 사주에 태양과 또는 모닥불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이 더 이렇게 균형이 맞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좋아요. 그런 거는 뭐 쉽지만 그거 이상으로는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쉽고 이런가 초심자분들도 하고 저도 사실은 20대 초반에 이런 식으로 저도 사주를 공부하고 이제 공통보감식으로 또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보고 이러는데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것에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이 사주에 뭐 목화하고 금수는 많은데 토가 없다 그러면 토가 부족하고 이러면은 너는 부동산이 맞겠다. 너는 수가 없다 그러면 너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너는 물장사가 넌 잘 맞겠다. 그럼 술장사를 하라는 얘기냐? 아니 술장사 아니어도 너는 커피도 까만색이고 오행으로 검은색이고 수에 해당이 되고 그것도 음료고 이러니까 그럼 또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밀크쉐이크는 흰색인데 그럼 밀크쉐이크는 안 하고 검은색 커피만 해야 돼요.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수기가 뭐 없다 그러면 이제 수가 너는 필요하다. 뭐 물이 잘 흘러가고 그러니까 뭐 유통업이나 주식을 사도 뭐 해운 유통 뭐 해운업 뭐 이런 거 그런 걸 해라. 또 수기가 그런 컴퓨터 이런 저장 장치에 해당한다니까 메모리 분야 뭐 이런 걸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혹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이게 맞겠냐고요. 이게 맞지가 않죠. 뭐가 맞겠습니까, 그게. 왜냐면 이게 오행이 이렇게 순전 이렇게 물상론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러자면은 그 각 천간과 지지에 해당하는 그런 이 세상 수많은 만물이 다 10개 천간과 12개 지지에 배속이 되는데 축토라고 하면 뭐예요? 축토의 물상은 뭡니까? 이 축토는 금의 고죠. 금의 고. 사유축 금국의 고지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의 금고. 네? 그다음에 이게 또 쇠덩이에요. 쇠덩이니까 뭐 대장간, 뭐 금속, 자동차, 뭐 모든 이제 쇠덩어리들은 다 축토, 뭐 또 전당포, 은행 금고, 금융, 뭐 싱크대, 하여튼 뭐 싱크대는지 뭐 진토라고 할 수 있겠지. 뭐 어쨌거나 그럼 그 수많은 것들 중에 그럼 내가 뭐 뭘 해야 되는 내가 무슨 직업으로 이렇게 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이 이제 재산 박지원파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이 수많은 만물들을 12개의 지지로 했는데 그걸 어떻게 쪽집게처럼 집어낼 수는 없는 거단 말이에요. 어떤 건 일관적인 논리 체계도 없고 합리적인 이런 그런 추론 과정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만 듣고 보면은 굉장히 좀 신기하게 생각이 되고 막 이렇게 되죠. 근데 또 더더군다나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10간 12지의 물상까지 안 가다 하더라도 아니 물론 그것도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주에 목기가 강한 분들이 확실히 옷을 좋아하고 이런 건 있습니다. 네? 목기가 강한 분들이 또 사주에 화기가 강한 분들이 이렇게 이제 시각적인 비주얼 뭐 디자인 뭐 컬러풀한 무슨 무대 예술 영화 조명 이런 것들 시각적인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걸 무시한다는 건 아닌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물상론을 가지고 이게 사주 전체적인 걸 해석해서 대운을 판단하고 희기를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맞을 수가 없다. 어떻게 그걸 대운을 판단하겠어요? 그다음에 이 판단 자체가 벌써 이 원국의 이 사주 원국의 최중점을 둔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쓰임새가 어떻게 이 사주를 이제 격으로 보게 되고 이 사주 희기를
격의 성패를 보게 되고 그러면 이 사주가 과연 얼마만 어떻게 쓰임새가 되겠느냐. 이 사주가 과연 뭐 돈을 잘 벌려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만족을 못하고 계속 돈 벌려고 하는 사주냐, 아니면은 욕심 없고 그냥 편히 하려는 사주냐, 뭐 이런 이 사주의 그런 작용이 되는 기능, 작용, 즉 작용의 관점, 용에서 용의 관점은 이 물상론은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우 판단도 안 되고, 네. 나중에 그걸 끼워 맞춰서 나중에 이때 나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때 뭐 수기가 많아서 힘들었겠구나. 뭐 그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게 그 다음에 이 천간 가불병 10개의 천간과 12개 지지의 모든 물사 만물 이렇게 배속하는데 그거 자체도 만약에 이 사주가 화기가 필요하다. 그럼 그 화기가 뭐냐면 이 사주 화기가 필요해. 그러면은 이 사주 사주가 굉장히 차가워서 화기가 필요하니까 이 사주는 술을 그렇게 마시는구나. 왜? 술 마시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한약에서는 하여튼 뭐 이렇게 열을 이렇게 지금 올리고 막 이제 막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막 그런 작용이 있어. 그래서 이 사주가 몸이 차니까 술을 마시는구나. 쓴맛을 좋아하고 막 그러듯이 술을 좋아하는구나. 근데 또 어떤 사주는 이 사주가 굉장히 차고 이러니까 또 담배를 또 좋아하는구나. 근데 이 사주는 또 담배를 안 피워. 그럼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또 이 사주가 화기가 아주 강해. 근데도 담배를 피고 그러면 또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럼 그건 또 화가 아니라 그러면 이 사주가 금이 강해서 이 사주는 금이 강해서 또 담배를 피는 거다. 뭐 그렇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나중에 꿰어 맞추기식이 되고, 그 다음에 십신 같은 경우도 이제 해석을 할 때, 그렇게 이제 무슨 이렇게 물이 불을 꺼뜨리고 그거 이제 모행이 상생상극 상모관계 이런 것들 다 해석이 되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이제 목이 많고 비견이 많고 그러면 이제 설명하고 그리고 상담하고 그럴 때 당신은 나무인데 이렇게 숲이 빽빽하고 이래서 햇볕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 깊은 빽빽한 나무 숲 안에 들어가면은 바깥은 환한데 나무 숲 안에서는 어두워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면은 이제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공감이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고 그런 건 있겠으나 이 사주 8글자가 알려주는 이 사람의 타고난 모습, 이 사람이 어디로 향해 가려고 하는지, 즉 이 본체와 작용, 체화형 이런 것들을 물상론으로 아는 거는 알 수가 없죠. 기껏해야 이 사주의 좀 조의 측면에서 반가워하는 정도 이런 것들은 좀 알 수는 있겠다. 근데 그래서 물상론을 저도 20대 때 저도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그림 그려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할 때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알려주는 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이렇게 사주 8글자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에 10%도 알려줄 수 없다. 그래서 또 더더군다나 이런 물상론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나에게 이로운 것을 취하고 이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나에게 어떻게 좀 더 보탬이 되고자 하나, 나의 또 결핍을 이렇게 치유하고자 하고 결핍을 내가 메꾸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인드들이 이제 많으니까 저도 그랬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결핍을 이제 메꾸려고 하는 내가 좀 더 이렇게 좋게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물상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해석하시고 이러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주를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더 없을수록 더 좋은 게 많고 이 사주는 재가 없어서 맑게 되고 더 괜찮게 됐고 재가 없어서 더 잘 벌고 그러니까 재가 없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그 신강하고 걸록격 사주의 인성만 굉장히 강해. 그러면 이제 또 돈을 잘 벌고 재를 쫓지 않고 식상도 없고 이러니까 사주가 더 깔끔하고 이랬을 때 훨씬 더 큰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가 다 있어야 되고 그러면 오히려 이도저도 아니다. 희신이 귀신이고 귀신이 희신이 되고 지금 이대로 이렇게 다 괜찮다. 그래서 제가 사주 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게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다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지나치다고 해서 그걸 거부할 것도 아니고, 내가 지나친 것이 또 나의 장점이 되는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 동양화도 이렇게 뭐 이렇게 맨날 그림 그려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도 많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여백의 미가 있고 오히려 단순함 이런 것들에 더 요새 그림들 보고 현대의 그런 그림들 보고 이러면 아주 뭐 단순한 그림, 뭐 추상적인 그림 이런 것도 엄청 비싼 그림 많죠. 비싼 그림이 좋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더 멋있고 모든 게 다 있고 이래봤자 뭐 좀 뻔한 그림, 식상한 그림 이렇게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제 그 정멸주 선생님께서 이렇게 물상론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관점이 이제 궁금하다 그래서 저의 이제 물상론에 대한 답변죠. 저도 20대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이제 사실 뭐 공부를 하는 건 다 필요한데 이것들이 뭐 그다지 뭐 이렇게 그 사주로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습과 삶의 궤적을 나타내는 데는 매우 부족하다. 물론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뭐 공부해서 뭐 나쁠 건 없죠. 하지만 이걸로 뭐 알 수 있는 건 매우 부족하다.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전체적인 이해,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 이렇게 가는 것은 그 근본적인 그 접근법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하지만 공부해서 남줄 건 아니죠. 네. 오늘은 제가 그래서 어제 질문 주신 물상론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